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04페이지 한번 볼게요. 104페이지. 104페이지의 제8절 납세 절차입니다. 시험에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또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세금을 계산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지는 한꺼번에 일별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납부의 장소요. 자,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입니다. 납세지는 지방세는요, 처음 오신 분들은 특히 잘 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는 일단 물건 소재지를 원칙으로 해요. 물건 소재지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에다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요.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자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만약에 부천시 경기도 광명시지 여기 경기도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사는데 고향을 좀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나랑 오늘 약간 또 색깔을 또 맞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우리 무련히 뭔가 있는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진짜잖아. 자, 고향이 어디에 고향? 고향. 그래? 금호동이 어디냐고? 서울 금호동? 탈락입니다. 자, 너무 가까워. 뒤에 고향 어디? 고향. 아유, 진짜 탈락. 그 옆에 얘기하지 말고 고향 어디냐니까. 고향. 아유, 결혼했나? 그러면 저 광명에서 저 태어나가지고 고향인데 광명에서 학교 다니다가 광명에서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고 아직까지도 아유,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은데 그 옆에 아유, 안 되겠다. 자, 여기 저 서울이나 저 경기도 아니신 분, 고향이 아니신 분. 예, 그래, 고향 어딘데? 경북 어디? 고령. 자, 좋습니다. 자, 출세 많이 했어. 경상북도 예? 고령군? 예, 고령군이죠, 여기? 고령군. 아유, 자, 출세 많이 했네.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어디다 내야 되겠습니까? 취득세는 경상북도에 내겠습니까? 경기도에 내겠습니까? 예?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주체죠. 그래서 경기도에 경기도로 가겠죠. 경기도가 과세권자가 되겠죠. 경기도에 냅니다. 자,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자, 그다음에 이거 이 경상북도 고령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거나 등등 말소 등기한다거나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어디다 내요? 구도니까 어디요? 경상북도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어디? 고령군. 이 과세권자가 되겠죠. 하여튼 지방세는 딱 보니까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 그 부동산 소재지를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보세요. 경기도 광명시에도 부동산이 있고 경상북도 고령군에도 부동산이 있는데 합쳤더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관할 세무서에 내겠습니까? 종부세를 어디다 낸다? 종부세 어디요? 경상북도 고령군 관할 세무서예요? 경기도 광명시 관할 세무서예요? 광명시.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를 합니다. 아유, 여기 시골 고령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 아이고,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관할 세무서에 내든 여기와 집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자, 국세는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 가까운 데 분립을 하고 경기도 광명시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그럼 양도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양도세 어디다 내요?
역시 양도소득세도 집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제가 맨날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요번에 보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28회 시험 때도 또, 자, 요 지방세 같으면 납세지를 어디로 하는지 이런 걸 또 묻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고요? 물건 소재지요. 왜냐하면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국세는 집 갖고 하는데 볼일을 하고 어딜 납세지로 하고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뭐 종합문제 속에서 가끔씩 잘 나와요. 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뭐 취득자, 주소지 관할, 취득자, 주소지 특별시황시 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예요. X고.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OX예요. X입니다. 또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고요. 자,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한다. OX예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한다. OX예요. OX예요. 예? 자, 눈치 보고 점점 목소리 작아지면 눈치만 보는데, 자, 뒷동네는 왜 얘기들 안 하시고, 자, 우리 사장님들, 남성분들 구경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겠다 이게 지금 세법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토지가 있어요? 그럼 광명시에 있는 토지는 광명시 관할 세무서에, 시군구에, 광명시에. 그 다음에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토지는 고령군에. 이렇게 각각 토지 소재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인문 과정에서 있었던 실화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지나가면서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거기서 오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주부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자, 여러분. 그런 얘기들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윗세오름에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산세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갖다가 윗세오름 토지 위에다 던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주소지가 경기도 광명시면 광명시로 거기서 보내주잖아요. 안내 편의를 위해서. 그 세금을 내면 경기도 주소지가 있어도 세금 내면 제주도에 있는 것은 어디로? 제주도로 재산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 국세는 어디고요? 주소지. 됐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 봅니다. 1. 납세지요.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자, 밑줄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특별시관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이다. 즉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 그 특별시관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양가로 1번 과세 대상에 따른 납세지요. 부동산만 밑줄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합니다. 취득자 주소지 아닙니다. 나머지 차량이나 이런 애들은 참고고요. 105페이지 오시니까 동그라미 9번에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은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면 골프장 소재지, 승마 회원권을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요트 회원권을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살짝 밑줄이요. 양가로 2번이야.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납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 몇이죠?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어디요? 그 물건,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양가로 3번이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별로 안분하는데, 자, 법령이 정하는 안분 기준 또 밑줄입니다. 보충 내용.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편액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포인트는 그 소재지별 시가 편액비율로,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편액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 짝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어떤 토지가요. 예를 들어서
이쪽 토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고요. 이쪽 토지는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예요.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하게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맨날 설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송파구하고 성남시로 했는데 시험에서도 송파구였나 서초구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맨날 예를 들었는데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취득한 전체 토지 취득 가격이 1억이에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니까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야 되는데 송파에 낼지 성남에 낼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이 과세 표준을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해요. 무슨 얘기냐?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시가 편익을 산정고시하겠죠? 그 다음에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 편익을 산정고시하겠죠? 그랬더니 시가 편익 비율이 예를 들어서 6대 4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나온 이 1억에 대해서 시가 편익 비율로 과세 표준을 나눠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요 송파에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요 성남시에 신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이 과세 표준을 뭐로 나눠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눈다는 거. 자, 바꾼다 그러면 뻔히 또 뭐로 바꾸겠어요?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X죠 여러분들? 면적 비율 아니고 뭐라고요? 시가 편익 비율로요. 그래서 그 시가 편익 비율로 그 안분한다고 보충 내용에 나눠 계산한다고 밑줄 걷잖아요.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시가 편익 비율 아래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면적 비율 X예요.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그럼 틀려요.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각 통보는 지금 볼 거 아니고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보고 징수 방법 봅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원칙 신고 납부. 자,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밑줄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입니다. 이건 상식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얘기를 처음 배우는데 민법에서 아직 안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초인문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좀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내가 취득하게 하는 경우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허가를 받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대금 완납되고 나중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취득세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법적 효력을 민법에서 배우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가 있었는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이죠? 완전 꽝 되는데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배워요. 민법에서. 어떻든 간에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그러면요.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자, 60일 내 그러면 X예요. 아닙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 전 대금 완납되면 허가일로부터 자, 60일 이내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요거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그런데 시험에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뭐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허가일로부터 60일이지 허가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또는 60일인데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면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60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둡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아,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차라리 매를 맞아버리면 차라리 덜 불안한데, 맞기 전에 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취득 시기에서 계약 해제라는 거, 취득 시기에서 계약 해제라는 거, 뭐 다음 순환에 보겠지만, 그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계속.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거, 그래서 작년에 28회 시험 전에 특별히 제가, 이거 이제 진짜 나올 때 됐다, 이제 진짜로.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을 보겠습니다. 상속. 자, 실종 선고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요, 밑줄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밑줄. 실종 선고는 뭐 실종 선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인데 줄 긋지 마시고요. 각각 여기입니다.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자, 9개월 내에 그 과속에서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년도 올해 4월 만약에 10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자, 언제입니까? 10월 31일을 그러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일로부터 아니고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둡니다. 뭐 저 몇 년 전에는 뭐 요 가로놓기로 해가지고 6개월 요거만 물어봤었는데 말일로부터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러면 틀려요.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근데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 갑, 을은 상속인이 3명, 갑을 병이 있는데 갑과 을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병이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둔 자다. 그러면 전부 다요. 갑을병 전부 다. 병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예, 갑을병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도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아셨죠, 여러분? 이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죠. 그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냅니다. 이건 3개월이나 6개월이 아니에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즉 취득일로부터 증여 계약일로부터 몇 개월? 60일입니다.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3번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중과세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 건데 한번 좀 요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아직은 중과 대상을 자세히 안 배웠으니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요. 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중과세상이 된 날부터 며칠입니다. 며칠이요? 30일 이내. 이거 60일 아니네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60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헷갈리라고. 자, 60일 아니라 중과세형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밑줄이고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자, 처음에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중과세율 적용했을 때는. 자, 그럴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줄 때 가로 안에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요. 가산세 포함으로 바꿔서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밑줄이요.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중과세형이 된 날로부터 며칠이?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뭐 한다?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딱 3가지예요.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이거 나오면 하여튼 30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확인하고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도 추가 신고 납부 요 구조는 똑같아요.
취득 후 부과대상, 취득대상이 된 경우 처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어요. 그랬다가 해당 과세 물건이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거나 취득대상이 됐을 때는 미출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역시 며칠 내? 30일 이내에. 60일 아니고 30일 이내 미출. 해당 과세표내 취득세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공제하는데 가로 안에 경감받은 경우는 처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겠죠? 이걸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역시 제외한 금액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밑줄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신고 납부한다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밑줄입니다. 그러면 추가 신고 납부기한 나오면 항상 취득 후 이게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딱 이거 나오면 30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확인하고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요거 확인합니다. 자, 요거 세 가지를 딱 확인하면 돼요. 참고 내용은 됐고요. 107페이지 양 한쪽 가르친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위 양가로 1부터 4까지 신고 납부 기간 이내라도 밑줄이요. 지금까지 배운 신고 납부 기간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위 동그라미 1에서 이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자 여기를 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요. 여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2010년도까지요. 취득세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 등록세가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는 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그러는데 아예 등록세 없어졌는데 자 보세요.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전 등기나 이런 걸 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냈었는데요.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아이고 부동산 사면서 한 번에 하자. 세목 간소화에 따라서 두 개 세목을 통합했습니다. 종전에 등록세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 등록했던 내용이야.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구별해서요.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요게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시면요. 자 예전에 부동산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2%였어요. 예전에 매매로 자 취득해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세는 2%였어요. 지금 여러분 자 아까 배웠네요. 농지 주택 이해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유상승계에 취득하면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에 취득하면 몇 프로 표준세율이었어요? 4%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4% 취득세를 내면 여기 취등록세 옛날 취등록세가 짬뽕된 세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세를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면 끝이에요. 그런 거지. 여기다가 이제 부가세까지 물론 포함해서 농특세나 지방교세 그래서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지 뭐 등기하면서 등록세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근데 종전의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이요.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자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할 때도 자세히 볼 거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은 예전에 자 면허세가 있었는데요.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이 납부하시면 취득세에는 이제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럼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 신고 납부한다고요?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고요. 근데 다만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부동산 같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취득일부터 60일 요 아무 때나 요 기간 동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자 일단 등기하기 전까지 즉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 요때 등기한다 그러면 요 전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수증 첨부해서요.
예? 그래서 등록관세에 올 때, 등기 등록하러 올 때 일단 지자체 우리 특강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와야지 취득세 안 내고 오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요.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시험에 27회 때도 나왔었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맨날 얘기했던 거.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이거.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저를 보세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땡. 등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시험에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등록관 접수하기 전까지. 어떻게 바꿔서 나올지까지 다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5번 위임징수입니다. 여러분, 위임징수. 그 107페이지 한쪽 가르친 5번 위임징수는요. 어떤 거냐. 이건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수에 취득 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요.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특광도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장군수한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예요. 취득세를 내면 그 돈이 결국은 특광도로 가는데 우리가 도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서 특별시청이나 광시청 같은 시청 가서 또는 도청 가서 취득세를 신고하라. 그러면 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 가까운 데서 불보라고 시군구가 위임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가까운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하면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도청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로, 특광도로.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얘기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지자체 금고나 지방세 수납된 기간에 뭐 납부를 하고 어쩌고 막 이런 거 영수하고 막 이런 거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예외 보통징수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일반 가산세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신고나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세 총론에서 징수 방법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나 불성실하면 가산세 중되고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조세 총론에서 다 배웠어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깔아놓고요. 그죠?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자, 그냥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 10% 깔아놓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을 거 산출세액 또는 적게 납부했을 때 그 넘어갑니다. 납부하지 않을 거 납부조건세액에 자, 금융회사 연체이자율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한 이자율이 이게 0.03%죠? 1만 분의 3. 자, 에다가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하여서 산출한 금액. 그러니까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얼마씩 0.03%율로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중과산세. 자,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기억본 중과산세 대상.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아예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네. 뭘 취득한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으니까 아예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자, 이럴 때는 걸렸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산출세액에 100분의 얼마? 80을 오 하면서 막 이거 나오는데 이거 뭐 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윗줄이고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중과산세 산출세액 100분의 얼마?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자, 밑줄이고 중과산 제외되는 경우 동그라미 A번 자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밑줄이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 방법을 등기 등록으로 요구했겠지. 그죠 여러분들? 근데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아요.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건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근데 단 여기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자,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은요. 여기 요트용권이 빠져있네.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은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얘네들은 중과산세 적용해요.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100분의 80의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동그라미 B번입니다. 지목 변경 또 밑줄이에요. 차량기 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을 보는 과세물건. 우리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요. 밑줄 쫙이요. 이런 경우에도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이걸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자, 지목 변경해요. 자, 그래서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주겠다고 간주 의제에서 취득세 부과됐잖아요. 그죠? 아, 뭐 대답이 없어. 그랬잖아요. 의제 간주 취득. 근데 자, 이 지목 변경할 때 있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지목 변경? 이게 안 돼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갑이 자기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중과산세는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면 취득 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싹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면 무단으로 지목 변경했을 때도 있잖아요. 허가받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중과산 아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처음에는 무단으로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지, 과세당국에서.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다가 또 항공사진으로 이게 밭이었는데 언제 이게 뭐 대로 바뀌었어. 다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목 변경 같은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 등의 경우에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조세 포탈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봐가지고 이런 지목 변경 나중에 이제 이거 취마 이름 들어가면 계속 사례 문제 속에서 중요한 건데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시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를 적용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적용합니다. 그죠? 근데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중과산세 규정 배제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물론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중과산세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를 싹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정도. 계속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드릴 겁니다. 양가로 3번을 봅니다. 108페이지 양가로 3번이요.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자, 법인의 동그라미요. 개인은 아니에요. 법인만 그 장부 등의 작성 의무가 있지 개인은 장부 작성 의무가 없잖아요.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위 양가로 위 동그라미 1인데 동그라미 1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동그라미 1에 따른 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 가산한다. 100분의 10 여기에 징수할세 가산한다. 밑줄 쫙이야. 자, 그러면
법인은 장부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 개인 아니고요. 자, 이 의무를 불성실하면 몇 프로 가산세요? 100분의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요거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100분의 20 아니고 몇 프로? 10%입니다. 장부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10% 가산세를 기억합니다. 숫자까지도. 등기자료 통보는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4번 면세점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어요. 총론에서 취득세가 대표적으로 면세점 정도는 세금인데 취득 가격이요. 자, 취득 가격이 얼마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만 아니고.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안 해요. 안 해.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넉 있으면 틀리지. 취득 가격인데요. 취득 가격인데, 아이고, 취득 가격이잖아요. 취득 가격인데, 요거 돼지꼬리 땡냐에서 시험에서는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취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액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취득 가격이 아니라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때.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낸다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몇 프로 세율로 내느냐 이건 나중에 배우고요. 자, 복잡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가세는 어떤 게 부가세인지만 제목만 알고 갑니다. 농특세하고 뭐요? 지방교육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넘어갑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등록면허세로 가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오늘 좀 보셔야 돼요. 오늘 조금 저기에서 117페이지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저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봤고요. 등록면허세를 볼게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얘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8회 시험에는 두 문제가 나왔지만 한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어떤 성격의 세고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가 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자,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자, 이런 것들 등록면허세도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28회 시험에서는 뭐 과세표준에 대한 거, 역시 세율에 대한 거 질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납세 절차.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마로 해서 공부를 해요. 자, 출제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주로 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주로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오거나 그래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어 왔는데 골고루 섞어서 28회 시험만 좀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쉽게 한 문제 맞습니다. 등록면허세 28회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좀 깊은 내용이 나왔고 한 문제는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깊은 내용이 한 문제가 정답 지문이 들어있었지만 나머지 지문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자, 어떻든 간에 한 문제는 또 쉬운 거, 아주 맨날 연습한 아주 쉬운 게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29회 시험은 그냥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117페이지 봅니다. 의 및 특징입니다. 의를 보시니까요. 본문 그냥 의는 읽어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또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하고 구,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과세하는 행위세고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고요. 자, 등기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고요. 양거리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에 등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즉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양가로 2번 쭉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형식주의 과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세금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주의 과세. 자,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아까 제가 그랬어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라고 갖고, 그 외사항,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이 사항이 면허세랑 통합돼 가지고 등록면허세가 2011년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 우리가 흔히 등록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져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특별히 없습니다. 시험에 관계 없고요. 면허분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면 이제 자격증 면허, 공인중개사 자격증 면을 보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1월 달에 이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여기 이제 등록세 종전의 일부 내용이 온 건데요. 등록세 일부.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상이 온 거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동안 조세 총론부터 등록면허세 그러면 의뢰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한다는 거. 요거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자, 지금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랬는데 어떤 세금인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형식주의 과세 그랬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형식주의 과세가 어떤 건지.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합니다. 자,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했죠? 등기등록, 허가 등과 뭐 했어요? 무관하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됐잖아요. 등록면허세만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보세요. 기초입문과정 들었던 분들은 배웠어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도구에.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록관세에서 어쩌다가 등기 등록을 못했어요. 등록관세에서.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자, 요거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식 뷔페 얘기 드렸었는데 수업 들었던 분들, 기초문과정. 자, 처음 오신 분들 보세요. 제가 한식 뷔페 점심 때 있잖아요. 여기 광명시에는 한식 뷔페 같은 거 없나요? 예? 여기 요 근처에는? 없구만. 있으면 좋은데. 점심 때마다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냐고 막 이런 게 제일 고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한식 뷔페 같으면 좋잖아요. 미리 딱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만 바로 그냥 이렇게 음식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돼 있는 거 그냥 접시에 담아가지고 대충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데가 좋아요. 특히 점심 먹고 주로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좀 쉬다가 저녁 강의할 때 이제 오잖아요. 주로 이제 여기 광명에서는 지금 멤버가 없어가지고 저기 한데, 우리 다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다 술들을 안 드시더라고요. 범생이들 하여튼. 그래가지고 멤버가 없어 그런데, 원래 다른 곳에 어떤 곳에 가면 그 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술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 원장님이나.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제가 딱 가면은 애초에 딱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먹는 사람들이 그 기분을 알아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을 때 참이슬 같은 건데 거기에 무슨 뭐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시켜가지고 난 반만 먹으면 되거든요. 반씩 그 반주로 나눠 먹어요. 그러면 저는 술이 약하니까 반만 먹어도 알딸딸해. 그래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에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자거든요. 좀 쉬고. 그러면 딱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범생이가지고 얘기는 잘 몰라, 그런 걸. 근데, 어떡하냐 보세요. 그래가지고 딱 쉬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강의 올 때는, 자, 저녁은 대충 빨리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식 뷔페 같은 데가 좋아요. 딱 기다릴 필요도 없이 딱 가가지고 바로 조금만 챙겨가지고 딱 먹고 바로 그냥 들어오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단골로 가는 한식 뷔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장님이 잘 알아요. 자, 거기. 그래가지고, 제가 선불제죠?
돈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 사장님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시더니 깜짝 놀라, 아유 저 밥이 떨어진지 몰랐는데 교수님 30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30분 기다려요? 바로 이제 한 20분만 있으면 수업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돈을 받고 나와야 돼요. 선불로 내고 들어간 거 받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수수료적 성격으로 받는 세금이에요. 자, 등기가 없어요. 자,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지, 여러분.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요번엔 또 봅니다. 요번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자, 을 명의로 등기도 되고 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효 원인 때문에 의뢰 등기가 말소가 되고 자,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합니다. 자, 이럴 때 자,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자, 요거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식뷔페 하루는 갔더니 그 얘기 드렸죠. 한식뷔페 갔더니 사장님이 교수님 오늘 오곡밥인데 괜찮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실제로 거기는 그 사장님이 맨날 그랬어요. 가면 오늘 메뉴가 뭔데 괜찮으세요? 막 그런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좋죠. 그랬는데 제가 오곡밥을 연락에 이제 거의 다 먹다가요 한 3분의 1 남았어요. 진짜 오곡이 뭐가 들어있는지 오곡밥인지 막 세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있잖아요. 사곡만 들어있어요. 사곡밥. 사장님!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거 사곡밥이잖아요. 저 돈 거슬러 주세요. 돈 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진짜. 그냥 속으로는, 사장님 또 오곡밥이라고 해도 사곡밥이네. 이러면서 가더라도 얘기하면 안 되지. 자, 돌려받으면 안 되죠, 돈.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계약에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절차만 정당히 등기등록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거니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그러면 118페이지로 갑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는 등기등록할 때 등기등록을 하는 자인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등록할 때 자, 납세무자가 세금계산에서 물건 소재지 도구에 신고 납부합니다. 주소지 아니고 물건 소재 도구에. 등급함 1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응능과세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거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물세니까 역시 지방세 주요 세계세목은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4번은 우리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이 다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 하시고요. 오른쪽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고 구세고 도세입니다. 구도가 과세주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그런 거니까 제외하고 구도입니다. 그죠?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고 구도가 과세주체고. 용어정리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게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빗줄이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어떻게 한다? 제외하되.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제외하되. 다만 예외가 또 있긴 있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2018년 이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개정세법 내용인데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포함되는 예외도 있긴 있다더라. 원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을 어떻게 한다?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제2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과세표준 이제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역시 또 중요합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등록면허세 나머지 다 보고요. 다음 시간에 재산세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일단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절 보세요. 절 봅니다. 자, 복습은 하고 가셔야죠.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복습은 하고 가셔야죠, 여러분들. 자, 복습하고 가야 되는데. 복습하고 있죠? 오늘 그 배운 걸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걸 촬영도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요거 OX 해설 안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OX 해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이번 주 거 다 해드릴게요. 왜 시간이 좀 늦었다고? 오늘 좀 늦게 시작하고 또
뭐 마이크도 좀 그렇고 막 이렇게 뜸들였잖아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지 뭐. 자, 복습은 하고 가야 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자, 봅니다, 여러분. 예, 대답만 잘하면 빨리 끝나지. 자, 취득세율이요. 취득세. 예,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고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뭐요?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납세의무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얘가 불성실을 신고했잖아요.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자,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이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 객관적인 취득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단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하고 객관성 없고 법인상부로 집중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 이게 포인트예요.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이런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평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렇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원칙 신고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하는데 판례나 예규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하고 있습니다. 무상 취득은 어떻든 간에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걸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이제 사례로 저기로 OX로 또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자,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대표적인 게 분양권 같은 거예요.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것을 취득할 때 사실상 이 취득한 가격이 분양 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어떤 걸 과세 표준합니까? 분양 가격이나 공가격을 과세 표준해요? 아니면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해요? 사실상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배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입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그럴 때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세 개의 덩어리예요.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자세히 안 배웠고요. 표준세율도 자세히 암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몇 프로? 3%, 1,000분의 30.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한 몇 프로? 4%.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로, 교환으로,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 자, 취득가격이 따라 달라지죠?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면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는 거. 자, 가정 어린이집 임용주택이라든가 자,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영구인하 세율 1%, 2%, 3% 정도는 그 주택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임용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사치성 취득세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 중과세, 과미력적 운영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는데 아직 과미력적 내 대도시 중과세는 안 배웠고 사치성 재산 어떤 겁니까?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하냐? 취득세에서만, 취득할 때만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해서 10배까지 중과세를 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로 한다? 물건 소재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자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서 납부해요.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이에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이에요?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 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내. 증여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요 기간 내에 지금까지 얘기한 이 기간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럼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등록 관세 가기 전에 취득세 지자체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가야 돼요. 자, 등기한 후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이 신고 납부 기간 내 신고 납부를 불성시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 가산세가 정됩니다. 가산세 정되는데 다만 신고를 뭐 일반적인 가산세 40, 20, 10%에 따라 신고불성리 가산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3% 납부불성리 가산세인데 다만 자 취득세 물건을 취득고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정도입니다. 다만 중과산세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요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조세 아예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하여 미만이에요?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돼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뭐 성격 특징만 얘기한 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자, 잘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을 마치는데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